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 나눠보는 CNB 사랑방의 정순천입니다. 오늘 39번째 손님으로서는 정말 우리나라 교육계 유명한 분이시고 또 대구 교육계에 정말 큰 거장이신 우리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얼굴을 뵈니까 그간에 건강은 아주 좋으신 것 같고, 예. 네, 네, 아주 행복해 하는 얼굴 표정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아마 네.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신데 총장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예, 예.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덕홍 인사드립니다. 오늘 정순천 시의회 부회장님과 함께 사랑방에서 만나서 매우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모습은 변함이 없으시고, 네, 흰머리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 정말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늘 대구 교육을 위해서,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또 지금 또 뒤에서 후학들을 많이 양성을 하시고, 여고 선생님, 또 대학 총장, 우리나라 초대 교육부총리까지 이렇게 교육계를 정말 평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력이 정말 화려하십니다. 예, 네. 예. 너무나 편안한 교육자로서 우리 학생들이 아주 인기 있는 우리 총장님이시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했을 때 어떻게 교육계를 가시려고 어릴 때부터 꿈을 그렇게 가지셨나요? 예, 저 집에서는 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모님들은 저보고 의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의사보다는 사실 신문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네. 신문기자가 그게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네, 맞습니다. 교육자이기도 하고 네. 지도자이니까요. 네. 그러다가 결국 이화여고에 가게 됐는데 네, 네. 이화여고에 간 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네. 44년을 네. 교직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고에 첫 출발해가지고 영남 이공대학 이공대학. 네. 거기도 와 있었고 네. 그 대구대학 대구대학. 예, 네. 그렇게 해서 교직을 마쳤고 네. 교육부 장관을 끝내고 난 후에는 서울의 한국학중앙연구원 네. 그게 옛날 정신문화연구원입니다. 정신문화연구원. 예, 예. 네, 네. 거기 원장을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인생의 한 99.9%를 네. 교육계에 있었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또 저기 총장님 저 어릴 때는 별명이 아주 재밌는 별명이 있던데요. 예, 예. 땅콩이었다고 하는데 땅콩이었죠. 맞습니까? 예, 예. 네. 어떻게 해서 땅콩 별명이 붙었는지요? 네. 제가 어릴 때 참 작았었더랬어요. 네. 키가 우리, 작으셨군요. 네, 네.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네. 어머니가 몸이 참 안 좋았던가 봐요. 네. 그래서 임신하고 쭉 애가 태어나고도 조금만 했던가 봐요. 네, 네. 어릴 때는 좀 밥맛도 없고 몸도 작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덩치가 작다고 해서 땅콩이었던 것 같고 네, 그러셨군요. 제 이름이 네. 윤덕호이거든요. 네. 이 땅콩이라는 게 쉽게 발음이 되겠지요. 그리고 네. 커서 어른이 돼가지고도요. 네. 이화여고 선생 할 때도 네. 저보고 이제 막내라고요. 이제 총각 선생이었으니까. 네. 선생님들 중에 이제 나이가 어린 편이죠. 네. 근데 막내라고 해서 마코이라 그러기도 하고. 막콩, 땅콩. 또 네. 좀 나이 많은 연배가 있으신 분이 중국의 네. 짐승 중에 네. 돼지같이 생겼는데 뿔도 나고 네. 아주 막 저돌적으로 달리는 그런 짐승이 있었대요. 네, 네, 네. 그 짐승이 막이래요. 네. 근데 제가 교무회의 같은 거 할 때 교장 선생님한테 질문도 막 하고 교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뭐 앞서서 막 발언다고 해가지고 그 양반이 내보고 그 중국의 짐승은 막처럼 막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네. 막코이라 부르기도 하고 네. 뭐 대학 다닐 때는 앞에 윤자를 빼고 배자를 붙여서 배트코이라 그러기도 하고 아무튼 막 콩하고 늘 관계 있는 별명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네. 작지만 좀 당차다랄까 네. 네. 그런 뜻으로 막코이, 땅코이 뭐 그런 이름들을 불렀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우리 동기들이 만나면 어이 땅콩 그래 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막 저돌적이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와 뭐 질문과 도전적이고 새로운 걸 개발 많이 하시고 아마 그러셨는 것 같은데 우리 여고 선생님이었을 때는 학생들한테는 인기가 어땠습니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네.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후에 지금들도 그 제자들 만나면은 아무튼 제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가 봐요. 네. 네. 그래 왜 인기가 있었냐 물어보니까 네. 학생들 말이 첫째 제가 경상도 사투리였었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네. 교감 선생님이 저보고 네. 서울에서 선생을 하니까 네. 서울 말을 써라. 네. 안 돼요. 저는 네. 지금도 서울 말이 안 돼요. 외국어보다 더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를 쓰니까 애들이 막 웃고 네. 수업 시간 중에 막 계속 웃는 거예요. 네. 그때만 해도 사투리를 교단에서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까. 더군다나 네. 1960년대 말엽이니까 네. 대구에서 서울의 이화여고 같은데 선생 경상도 촌놈이 하기 힘들죠, 그죠? 그럼요. 네. 그래서 웃었고 네. 제가 사회 선생이거든요. 사회 선생님. 네. 네. 그 사회 선생은 아무래도 수업 시간 중에 네. 그 영수국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네, 네. 아마도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할 때 네. 대통령을 한 번 더 하려고 네, 네. 헌법을 막 고칠 때입니다. 네. 이제 학생들이 묻는 거예요. 네. 삼선 개헌이 뭐냐고. 네. 그럼 국어 선생님이나 영어 수학 선생님은 사회 선생한테 물어보라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네. 사회 선생은 뭐 어디 미룰 데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애들하고 막 하면 네. 얼마나 재밌겠어요? 맞습니다. 아유, 네. 재밌게 듣고 저 총각 선생님인데. 예, 또 총각이고. 얼굴도 저 잘생긴 데다가. 얼굴은 결국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참 좋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우리 집이 좀 가난했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정장해서 넥타이 메고 다니는 걸 별로 좋아 안 했어요. 네. 그 시절엔 다 어려웠을 텐데. 네, 그러니까 네. 좀 캐주얼하게 다녔는데 네, 네. 캐주얼이 요즘처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옷이 많았던 시절 아닌 거 그렇죠. 잠바 같은 거 입고 네. 다니는데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저보고 될 수 있는 대로 정장을 해라. 네. 당신은 총각이니까 네. 더구나 정장하는 게 맞다. 네. 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뭐 며칠 정장하다가 또 잠바 입고 나오고 네. 학생들이 보니까 제가 늘 잠바 같은 좀 추리하게 옷을 입고 네. 수업을 하니까 그 어린 애들 가슴에 저 윤덕홍은 굉장히 똑똑하고 야망도 있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네. 그 꿈도 못 펴고 네.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 강의를 하는데 늘 얼굴이 좀 우수에 차 있다. 사실 그런 게 아닌데 네, 네. 걔들은 그렇게 느꼈던가 봐요. 그럼 내면에 있는 걸 다 들켰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승의 날 이럴 때 되면 다른 학생들은 선생님들한테 뭐 마샤스도 선물하고 뭐 이러는데 네. 저는 김밥, 네. 사과, 어머. 과자 네. 이런 걸 네. 선물해요. 네. 그러니까 못 먹고 굶주릴 것처럼 보였던가 봐요. 네, 네. 그 서랍을 열면 김밥도 있고 빵도 있고 늘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지나가다 배고프면 제 서랍을 열고 하고 꺼내 먹고 그랬어요. 네. 근데 훗날 학생들 이야기가 저한테는 먹을 거를 주고 싶은 네. 그런 선생님이었다고 그러대요. 네. 뭐 모성애랄까 아무튼 네. 제가 그렇게 조금 아이들한테 불쌍하게 보였던가 봐요.
그 아주 인기 있었습니다. 네, 아마 그 서울 유아여고니까 예. 예, 지방에서 올라오셨고 또 사투리를 쓰시고 아마 학생들이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에서 가난한 집에서 예. 배고픔을 해서 공부를 그래도 잘해서 아마 그런 그 느낌을 받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서울대 사범대를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 정도 입학할 정도면 완전히 뭐 그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수재로서 어떤 완전 장학금 받고 다니셨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사범대학 등록금이 없으니까. 네네. 아, 예, 맞습니다. 네. 제가 공부를 아주 잘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경북 고등학교에서 한 상위 네. 한 10%? 그 유명한 경북고등학교. 네, 네, 하여튼 네. 중학교, 고등학교, 경북 중고등학교에서 늘 네. 1등, 2등은 별로 해본 기억이 별로 없고 네. 한 상위 한 10%는 늘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경북대학을 가려다가 우리 형들이 서울에 가자. 아무래도 네. 서울에서 공부하는 게 좋지 않겠나. 네. 그래서 사범대학은 뭐 등록금도 면제되고 네. 그때 제 기억으로 1965년이니까 네. 등록금, 입학금 다 두드려 합쳐가지고 제 기억으로 3,400원을 냈던 기억이 나요. 3,400원. 그 그- 당시에는 큰 돈이죠. 네, 그래도. 그 일반 그냥 국립대학이 한 2만 원 정도 안 했겠습니까? 네, 네, 네. 그거 뭐 3,400원이면 참 저렴하게 공부한 거지요. 네. 그 4년 내내 그랬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따로 장학금 안 받더라도 그 자체가 장학금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사범대학은 졸업을 하면은 국가가 자동 발령을 내줬습니다. 네. 안 가면은 네. 4년간 의무로 근무를 해주고 네. 그게 안 되면은 교사 자격증이 박탈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어딥니까? 그럼요. 근데 네, 그때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정부가 많은 혜택을 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냥 공부시켜줘. 그럼요. 취업시켜줘. 네. 그때 이제 제 동기들 중에 뭐 은행에 간 그때는 뭐 취업이래 봐야 네. 고시패스 아니면은 네. 은행 네. 아니면 선생밖에 없었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유명한 삼성 이런 회사도 그때는 아주 뭐 별로 대단한 자리가 아니었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졸업을 하고 이렇게 뭐 우리 동기들하고 술집에서 술도 한잔 먹고 이러면은 선생은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네. 술값 내기도 어렵잖아요. 네. 그 친구들도 야, 너 선생도 뭐 돈 있나? 내지 마라. 이래 조금 관세도 당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네. 선생보다 더 좋은 직업이 없다 할 정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금 나오지요. 네. 또 오래 하지요. 네. 아무튼 그런 시기였었더랬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그 대학 교수로 임용되셨는데 예. 아까 영남이공대학인가요? 네. 그래서 거기 있다가 그럼 대구로 오셨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화여고에 있으면서 네. 대학원을 다녔었더랬어요. 아, 네. 그 교장 선생님이 뭐 젊은 사람들이 공부해야지 해서 네. 우리가 그때 대학원 다니는 거를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은 인정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석사도 하게 되고 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의 자리가 막 늘어났습니다. 대학이 이제 산업화가 늘어나니까. 진행되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 대학도 이제 생기고 네.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뭐 박사과정까지 안 가도 네. 석사만 있어도 네.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는 길이 네, 있었더랬죠. 맞습니다. 그 당시. 그래 이제 뭐 그때 이화여고에 우리 또래 젊은 선생들 중에 석사학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대학을 좀 빠졌죠. 네. 그래서 대구에 이공대학에 전임 강사로 왔다가 거기 있다가 일본의 동경대학에 네. 공부하러 갔었더랬습니다. 가서 한 다 박사학위, 사회학 박사학위 하러 갔지요. 네. 그 일본에 가서 다시 석사, 박사 새로 하고 그리고 네.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와서 대구대학으로 대구대학으로. 옮겼죠. 네. 네. 영남이공대학에서는 제가 그 사회학이 없으니까 네. 교양학부였고 네. 대구대학에서 이제 정식으로 제 전공을 찾아서 네.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에 네. 사회학을 이제 맡게 됐죠. 네. 이제 정식으로 네. 제 전공을 찾아갔죠. 아, 그래 네. 대구대학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대구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네. 뭐 얼마 안 계시다가 6년 만에 예, 최연소 또 총장님으로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가자마자 네.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저희 집사람하고 약속을 하고 네. 연구실하고 집만 한 3년 네. 한눈 안 팔고 다녔는데 네. 그 묘하게 그때 그 당시가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그리고 중반까지 우리나라 이제 민주화 바람이 막 불었습니다. 네. 민주화 바람이 불자 총당 직선제라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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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이 민주화 바람이 불어가지고 네, 총당을 교수들이 직접 뽑자 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우리 대구대학의 그 설립자이신 이태영 총장이 근무력증이라는 아. 병이 들었어요. 네. 국내 치료가 잘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어른이 그 치료받을 목적으로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네. 네. 미국을 가면서 교수들한테 약속하기를 앞으로는 대구대학도 총당 직선제를 할게 네. 약속을 하고 미국을 갔었는데 그 약속이 안 지켜졌죠. 그 본인 이제 아프니까 네. 네. 가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총장을 비롯하여 보직을 전부 그 이태영 총장님 막 측근들이 이제 네. 하게 됐는데 이 대구대학이 커지면서 네. 서울이나 저런 바깥쪽에서 젊은 사람들 많이 이제 교수들이. 네. 데리고 들어왔죠. 네. 네. 그 자연스럽게 오래 있었던 사람과 새로운 사람으로 네. 뭔가 좀 세력이 이렇게 양분된 맞습니다. 거예요. 예. 예. 새로운 사람들은 아무래도 석사, 박사를 제대로 공부하고 젊은 사람들이고 네. 이 사람들은 이제 예전 사람들이니까 공부보다는 주로 이태영 총장을 도와서 학교 만들었던 사람이고 네. 굳이 이제 조선조로 얘기하면 얘는 훈구파쯤 되면 네, 얘는 네. 살인파쯤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는 대학과 네. 이 사람들 보는 대학이 좀 다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어른들이 대학을 이제 장을 하면서 이쪽의 이야기를 자꾸 이제 묵살하니까 네. 은근하게 세력 다툼 같은 게 있었어요. 네. 네. 그 이 사람들이 총장 직선제 하자. 네. 대구대학도 이제 4년제 대학이 되었고 네. 큰 대학이 되는데 네. 네. 구태인한 방법으로 경영해서 되겠느냐? 맞습니다. 이 네. 대립이 돼가지고 분규가 된 거예요. 네. 분규가 되니까 학생들도 막 가담하고 그래서 학교가 막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한 거예요. 임시이사를 파견해가지고 학내 질서를 새로 만드는데 이 임시이사들이 신진 세력들을 아무래도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아무래도 실력도 있고. 네. 네. 젊은 그래 이제 네. 뭐 총장 직선제를 하니까 선거를 하게 됐죠. 네. 물론 이제 그 우여곡절 끝에 제가 그때 뭐 대구대학 간 지 6년 만에 네. 49이라는 젊은 나이로 네. 총장이 되었죠. 아이고 그때 굉장히 근데 어쨌든 취임 못했습니다. 네. 그 분규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징계위원회 회부가 되어서 해임되었어요. 총장은 물론이고 네. 교수직을 해임당한 거예요. 그걸 어. 바깥에 쫓겨나와 있다가 3개월 후에 교육부에서 복직시켜줘가 복직을 해가지고 네. 그로부터 4년 후에 53세 때 선거 또 새로 해가 또 됐죠. 그때부터 총장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아, 그러셨구나. 좀 아우, 파란만장했지. 네, 정말 고통이 심하셨겠습니다. 그동안에 대구대학 교수들이 힘이 되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학교를 막 키웠죠. 네. 지금 대구대학 뭐 아주 큰 학교가 되었죠. 네, 네, 그럼요. 지금 뭐 정말 뭐 대구대 하면은 지금 뭐 아주 실력도 특히 사회복지는 또 더 그렇습니다. 대구대에 나와야 될 정도로 이렇게. 특수교육하고 사회복지는 뭐 전국적이고. 그럼요. 네, 네. 제가 대구대학 총장 때 가만 계산을 해보니까 전국에 한 20번째 정도로 네. 규모가 큰 학교로 네.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총장 취임하시고 몇 년 동안 총장 업무를 3년간 총장을 하다가 네.
그때 1년 남겨두고 네. 마지막 해에 노무현 대통령이 또 서울 불러서 가서 네. 장관을 또 1년 하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어떻게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인연이 되셨는지, 아. 네, 그게 참 궁금합니다. 예, 예. 네, 그 참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네, 네, 그 예전에 네, 김영삼 대통령이 네, 민주당을 깨고 네, 많은 국회의원을 데리고 그 노태우 대통령 당으로 합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3당 합당 때입니다. 네, 네, 그때 민주당 중에 네, 그 안 따라가고 네. 그냥 그대로 남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네. 꼬마 민주당이라고 그래요. 꼬마 민주당. 예. 네. 근데 이제 노무현 씨가 그 꼬마 민주당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꼬마 민주당 사람이 네,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7, 8명 정도가 네, 모여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불고기점을 만들었어요. 네, 그 불고기점 이름이 네. 화로동선, 어, 여름날로 겨울 부채예요. 네, 그 화로동선이라는 불고기집을 차려놓고 네, 월화수목금토를 네, 당번을 정해가지고 네. 한 사람이 나가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갔다가 화로동선에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네. 그날 담당이 노무현 국회의원이었어요. 네. 그때는 현직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떨어지고 국회의원이 아니었던지는 확실히 기억이 없는데 아무튼 그 양반이 당번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고기 구워 소주 먹는데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그래 앉아가지고 네. 뭐 대구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네. 그래 고기도 먹고 술도 같이 먹는 동안에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한 2시간을 앉았어요. 같이 술을 네. 마시고 놀았습니다. 그래 그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네. 한 번씩 이제 대구에 오면은 이강철 씨가 하는 그 섬횟집이라는 횟집. 네네. 횟집이 네. 있었습니다. 네네. 거기서 자주 어울렸어요. 네. 어울려가면 물론 이강철 씨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네. 그 이제 뭐 회도 먹고 술을 먹고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알게 됐지요. 그런데 어느 날 네. 그때는 이미 제가 총장이 되었던 때인데 네. 어느 날 대구 왔으니까 술을 한잔 하자 해서 나갔더니만 느닷없이 나 대통령 할 거요 그런데 네. 그중 속으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어. 네. 그러다 보니 하겠다니까 뭐 하지 마라 소리는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네. 해보지 뭐 이러고 네. 맞장구 치는 거예요. 네네. 해보지 뭐 이러는데 그런 동안에 뭐 이회창 씨 아들은 군에를 안 갔다 그러고 자기는 뭐 군에 가서 사병부터 쭉 만기 제대했다 이러고 그래서 네. 저 웃으면서 네. 야 그럼 다음에 저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할 때 기본 컨셉을 전국의 사병들이요 네. 나를 대통령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런 정도 코멘트 하면 되겠네 하고 저 농담 삼아 네.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나중에 정말로 대통령 첫 그 출범식을 네. 부산이 아니고 네. 대구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네. 아는 사람도 없는데. 네. 그래서 자기가 내가 대구에서 아는 사람은 이강철하고 윤덕홍 둘밖에 없는데. 네. 그래도 대구에서 하겠다니. 네. 그리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 출범식 한 거예요. 저는 현직 총장이잖아요. 네, 그럼요. 그럼 나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네. 나하고 난 찬조 연설 못한다. 네네. 그러나 자리에 앉아는 있을게. 네. 그래 그런데 어떻게 앉아 있었는데 이 양반이 마이크를 잡고 저 대구대학 총장도 나와 계시고 하고 막 이런 막 고개 석상에서 선을 네. 해버린 거예요. 네네. 그래 뭐 엮여들어간 거지요. 네, 네. 아이고 그래도 뭐 근데 인연이 이 어른이 돼서, 네. 굉장히 학습 능력이 있는 게 별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뭐 해야겠다는 별 아이디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구 와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뭘 했느냐면은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네. 그 경북대학교 박찬석 총장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 지방대학이 내버려두면 안 된다. 네. 이게 해야 되겠다. 지방대학이 나쁘니까 서울 가고 맞습니다. 인구 줄고 네. 서울 커지고 네. 악순환이다. 해가 제가 뭘 그때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북한에서 남한을 향하여 구재래식 박격포 네. 만 서울 향해 한 3방만 터뜨려도 네. 서울이 지바람이 무질서해져 가지고 네. 피난도 못 가고 네. 아비규가 될 거다. 네. 이런 수도권을 두고 무슨 안보가 가능하냐. 네. 서울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자. 네. 그러려면 지방대학을 육성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연 이 아이디어가 국토균형 발전, 네. 수도권 이전, 네. 지방 분권, 네. 지방대학 육성 네. 이렇게 연결이 됐던 거예요. 네. 이게 네. 노무현 대통령 선거 키워드가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선거 내내 저보고 서울에 한번 오라 그래서 갔더니만은 호텔에서 둘이 차 마시면서 뭐 지방대학 육성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자연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교육부 장관은 당신하고 임기를 같이 해라. 네. 그거를 국민들한테 공표하세요. 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교육부 장관 임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얘기하십시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에 관한 모든 걸 위임해라. 네. 그래서 적어도 장관이 5년을 해야 우리나라 교육이 좀 잡힐 거다. 네. 대통령이 맨날 장관 바뀌니까 안 되잖아. 네. 그래서 본인이 선거할 때 그걸 유세에 포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외로 네. 그 이쪽 얘기가 잘 먹힌 거예요. 네. 네. 그때 옳은 말씀이시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때 대구에 지금도 있습니다. 대구 사회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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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습니다. 거기가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 지방대학 육성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있었던 연구소였습니다. 네. 네. 그래 그게 원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양반이 대통령 되고 이정우 경북대학 교수를 정책실장으로 불러갔고 네. 거기 대구사회연구소 소장하던 권기용 씨를 장관을 불러갔고 네. 저도 불려갔고 네. 네. 그러니까 대구사회연구소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꽤 큰 영향을 준 게 아니냐. 네.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내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시작된 술자리가 거기까지 이어져 갔었더랬어요. 네. 대단한 거였죠. 예.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양반에 대해서는 물론 뭐 제가 장관이 됐다는 점도 있지만은 인간적으로 너무 그 흡수력이 빠르고 네. 금방금방 요점 정리가 되고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저하고는 참 그 각별한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네, 네. 어유 정말 대단하신 그 좀 뭐 인간관계였고 인연이었고 그 인연으로 인해서 우리 대구, 우리 전 전국의 교육계를 완전히 또 바꿔놓는 역할을 하셨는데 정말 그 큰일 하셨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제가요, 네, 그 참 잘못된 프레임에 엮였었는데 장관으로 가기 전날 장관으로 가지 않으려고 뭐 제가 몇 번이나 사양도 하고 네, 대구대학 총장이 아직 1년 남았고 네, 또 대구대학 교수들은 당신 가지 마라. 네, 여기 총장을 한 번 더 해서 네. 학교를 더 대구대를 키워야 좀 된다. 더 만들자. 네, 그러는 와중에 제가 서울 간다 그러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저는 이유로 네, 안 가겠다고 몇 번 얘기를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습니다. 안 되고 결국 이 어른이 교육부 장관만 빼놓고 네, 출범해가지고 뭐 워크숍 다 하고 네, 그 자리만 비워둔 거예요. 네, 그럼 안 갈 도리가 없어. 이렇게 하게 네. 됐는데 네, 그 제가 정치를 해본 일이 없어가지고 좀 서툴러서 그랬는데 실수했죠.
대구서 출발을 하는데 기자들이 막 물어요. 네. 그 요새 같으면 내 장관도 되기 전인데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 장관 가서 좀 연구도 해보고 대답할게. 그래야 되는데 그래 저잘 모른다 그러니까 그래도 차 총장으로서 평소에 생각한 바가 안 있습니까? 술술 다 얘기해버렸는데 그게 막 신문에 막 대서특필을 해서 막 저를 이제 공격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저는 연설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잘못된 게 교육부 장관 취임식을 하는데 원고를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네. 그래 보니까 좀 밋밋해요. 네. 그대로 안 하고 네. 즉석 연설을 했어요. 네. 즉석 연설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날 제가 서울 가는 날 대구에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어요. 네. 그날이.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서울 오는데 대구에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다. 그 참사의 대부분의 희생자가 학생들이었다. 네. 이 학생들이 학원에 간다고 나가다가 참사를 당했다. 네. 대한민국 교육이 학원에 가려고 애들이 지하철 탔다가 참사를 당하는 이게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다. 네. 실감난 연설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서울 간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 가서 교육부를 없애고 와라. 네. 그게 제일 잘하는 거다. 네.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 와보니 교육부를 없애야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교육부가 돼야 되겠다. 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나는 5년이 보장된 장관이다. 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다. 네. 그 여러분들 나하고 5년간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교육부가 되도록 열심히 우리 같이 합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신문에 윤교육 교육부 없앤다. 그러니까 앞뒤 끊고 그죠? 네네. 이때부터 이게 이제 네. 말린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나중에 네. 그 혹시 기회가 나신지 모르겠네요. 나이스라고 네. 학교 생활기록부 등등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서행위를 컴퓨터 입력시켜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네네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거를 전교조가 반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됐느냐. 그것을 실행에 옮기자는 쪽은 보수가 되고 네. 하지 말자는 쪽은 진보가 된 거예요. 네. 사실 아무 관계 없는 건데. 네네. 프레임이 그렇게 짜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은 진보잖아요. 네네. 그걸 하지 말자 쪽으로 무게가 실린 거예요. 네. 그 제가 그 프레임에 이제 딱 얹힌 거죠. 아이고. 네. 하자니 안 하자니 힘드는 거예요. 네네. 요걸 사이에 두고 정교조랑 조중동이랑 이제 막 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내 하다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교육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네. 교육 외적인 문제로 네. 진보 보수의 프레임이 올라서가지고 네. 제대로 일도 못하고 나온 게 지금 제일 제가 가슴이 답답한 분야입니다. 아이고, 정말 그 교육 개혁, 예. 또 사교육 개혁, 예. 또 지방대 육성, 또 유아 교육 등 정책적으로 많은 성과를 내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도 아쉬움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지난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라면은 예. 예.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네. 서로 의논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네. 그 제가 뭐 앞에 서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리더십은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보직 교수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뭐 누가 총장인지 누가 교무처장인지 모를 정도로 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쭉 얘기를 해서 의견이 한데 딱 모이면은 네. 그때는 이제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이 네. 일사불란하게 가는 스타일입니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시간은 좀 걸리는데 대신 한번 탄력을 받으면은 네. 아주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네.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딱 되어가지고 그런 리더십을 네. 발휘하는 거예요. 네.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저 국장들 보고 네. 너무 조급하게 서두지 말고 네. 나하고 천천히 하자. 네. 천천히 하자. 그래서 우리 의논해서 네. 결정이 되면 우리 같이 가자.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 익숙치 않거든요. 아, 그럼요. 이 사람들은 장관이 뭐 해라. 네. 그게 익숙한 사람인데 네. 네. 의논하자가 익숙치 않아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보면 좀 답답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저 대통령이나 청와대에다가 교육부 내한테 맡겨라. 네. 당신네들이 네. 조급하게 서지 말고 네. 이건 내 리더십이니까 나한테 맡겨라. 네. 그래서 청와대가 한 번도 교육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해본 일이 없습니다. 네. 그걸 믿어준 거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가 제 리더십이 막 이제 여물어서 되려고 그러는 마당에 네. 대구 가서 국회의원 출마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럼 대구에 수성 얼굴 출마 물론 떨어졌지만은 그거 뭐 될 네. 리도 없지요. 그러게. 그러나 제 마음속으로 내 리더십 이제 되려고 그러는데 네. 이거를 관두고 나간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막 교육 개혁도 이런 것도 이제 막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네. 관두고 나오게 되는 부분 좀 네. 아쉽고 네. 다시 그 자리에 갈 리도 없고 안 되겠지만은 그 점이 제가 한 1년이라도 더 했더라면 소기의 성과가 안 나왔겠나 네. 아깝다라는 네. 기분이 있습니다. 네, 네, 아이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 계시네. 네, 조금 더 그러니까 그 전공 분야에서 뭐 어떤 주위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어도 내가 전문가로서 소신 있게 밀고 나가고 또 이렇게 또 많이 해주셨고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간에 또 많이 하셨습니다. 예, 네, 제가 밑바탕을 깔아두고 나온 게 뭐 그 이후 계속해서 그럼요. 예, 예. 꼬리를 쳐가지고 더 이렇게 커졌으니까 결국 네,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네, 제가 요즘 생각해 보니까 이 장관의 리더십이란 거는 네, 반드시 민주적인 리더십만이 좋은 건 아니다. 네, 약간의 네. 파워와 뭐 이런 것들이 네. 필요하다는 생각이 네. 지금 와서 하게 됐죠. 네, 그리고 저기 퇴임 후에도 그 지금까지도 그래도 많은 저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특히 애착을 가지고 신경 쓰이시는 분야가 어디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예. 일을 하고 계신지. 네, 그 제가 사회학을 공부를 해서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지식인이라는 게 참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럼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꼭 무슨 엘리트가 됐어, 뭐 우리 사회 지도자가 됐어라기보다도 네,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요. 지식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 지식인들 보면은 비판적인 지식인이나 좀 창조적인 지식인보다는 기능직이에요. 네, 그러니까 돈 받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능한데 네,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네, 그런 데 대한 생각은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비판적이고 네, 창조적인 지식인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야 네, 이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네. 결정이 되는 게 아니냐. 발전성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 뭐 제가 그런 예를 잘 듭니다만은 기차가 달리는 거는 뭐 기관차 힘이지만은 네, 네, 좌회전 할 건지 우회전 할 건지는 기관사가 하는 건데 맞습니다. 네, 우리 사회를 뭐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야 뭐 경제이기도 하고 뭐 네, 생산이기도 하겠지만은 네, 이 사회가 나가는 방향은 이제 지식인들이 잡아줘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이 지식인들이 역사 의식이 있어야 안 되겠나. 네. 근데 역사 의식이 네. 없는 지식인은 뭐 어디로 갔든지 뭐 관계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뭐 방향 선택이 어렵죠. 네. 생활만 편리하면 되는 거니까. 네, 네, 근데 우리나라야말로 지금 어려운 시기고 네, 또
주위에 강국도 많은데 네. 정말로 현명하게 나라를 끌어가려면은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겠는데 네. 옛날에 비해서 역사의식도 막 없어지고 네. 중국이 동북공정 가지고 막 저 만주랑 고구려랑 이런 걸 중국 역사에 편입하고 있고 네. 일본이 뭐 고대사 막 왜곡하고 있는 이 마당에 네. 한국 지식인들이 너무 안이한 게 아닌가 해가 네. 저는 요새 이제 시골에 저 촌에 가면은 무슨 선비 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김관영 지사가 만들어 놓은 그 네, 프로그램이 네, 있는데 있습니다. 네, 네. 거기 다니면서 이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 네. 그 제 전공은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뭐 아무래도 사회학과 좀 관계 있는 역사에 대해서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다니는 편에 속합니다. 네. 아이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위에서 또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역에서 또 이런 예.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예. 지식을 또 역사를 또 가르쳐 주시고 큰 일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마 지금쯤 지금 총장님 녹화했는 방송이 나갈 쯤 되면은 아마 우리 19대 대통령이 예. 아마 선출이 될 시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대중 노무현 양 대통령 10년 동안에 네. 장관, 차관들을 역임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10년의 힘 위원회라는 위원회가 하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일종의 정책 자문단이기도 하고 교육 쪽에. 뭐 네. 아무 전부 다 네, 네. 자문단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멘토도 하고 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네. 제가 그쪽에 상임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교육, 여성, 네. 문화, 네. 가족 네. 그쪽 파트에 뭐 이런 정책이나 아니면 멘토 정도의 네.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직간접적으로 교육에 개입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네.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지럽고 부패해도 네. 군과 교육 네. 두 곳에만 정신 차리면 나라는 안 망한다. 네. 군이 네. 안 망하면은 맞습니다. 나라는 지키고 네, 교육이 네. 안 망하면 내일이 네, 네, 있는 네.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곧 다가오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이 교육 시스템 가지고는 미래 만들기도 힘들고 네. 또 암기 위주, 입시 위주 교육 가지고는 더군다나 힘드니까 네, 네. 뭔가 이제 교육을 틀을 새로 짜야 되는데 네. 이 워낙 복잡한 거니까 하루아침에는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제가 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네, 네. 한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네. 뭘 하나 만들자. 네. 뭐 그게 뭐 교육회의도 좋고 뭐 교육위원회도 좋고 네. 뭐 교육개혁위원회도 하여튼 뭐 이름이 뭐든 간에 네. 하나 만들어가 이 전문가들이 사람들은 모여서. 한 네. 10년 정도 네, 네. 바꾸지 말고 네, 네. 맡겨라. 네. 그래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막 전반적으로 쫙 새로 공부도 하고 네. 바꾸기도 하는 그런 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교육에 임했으면 좋겠다. 네. 그걸 제가 자꾸 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원하고 예.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할 예, 것 예,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고 네, 또. 네. 또 절대 손을 놓지 마시고 예.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교육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큰 힘을 내서 꼭 그래 해주시길 부탁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정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예. 또 인연에 따라 갖고 이 정도로 또 큰 일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꼭 해주시길 기대를 하고요. 예.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그래도 우리 하시고 싶은 뭐 개인적 얘기나 교육적 예. 얘기나 네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지켜지기 힘든 이야기긴 합니다만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요즘처럼 우리가 욕망이 높은 시대. 네, 그러니까 욕망이 높으니까 소비를 많이 해야 되고 네, 소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생산 많이 해야 되고 네, 생산 많이 해야 되니까 환경도 오염되고 네,
끝이 없는 악순환이 되고 네. 있으니까 지금쯤 우리가 이제 조금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사실 우리나라 잘 살잖아요. 네. 네. 세계 어디 가봐도 밤 12시에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길거리. 네. 한국이 참 유일무이한 나라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딴 나라 가면 뭐 불안하거든요. 네. 질서도 잘 잡혀져 있고. 네. 뭐 밤에 전화만 걸면은 금방 요리가 오질 않나 뭐. 참 기가 막히게 편리한 네. 네.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네. 그래도 또 더 낫게, 더 빨리, 더 많이 네. 이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욕망을 내리자. 네. 그럼 소비도 좀 줄이고 생산도 줄이고 네. 환경도 좀 덜 파괴하고 네. 빨리가 아니고 약간 천천히 하는 네. 그런 저욕망 시스템 사회를 만드는 길만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 조금씩 불편하더라도 네. 그런 사회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젊은 어머니들께 제가 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과 같은 입시 위주, 암기 위주 교육 시켜가지고는요 미래가 없습니다. 네. 언제까지 과외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대학 졸업하고 네. 계속 과외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이제 앞으로 우리 시대에는 이제 암기로 인생을 좌우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건데요. 사람의 힘 중에는 잘 암기하는 지력보다는 체력이 낫고, 네. 체력보다 더 좋은 게 하고자 하는 심력이 더 낫고, 네. 그보다 더 나은 거는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 네. 그보다 더 나은 능력이 인간관계력입니다. 네. 네. 제가요, 총장이랑 장관이랑 쭉 하면서 그동안에 사람들한테 받은 명함을 정리해 보니까요, 큰 와셔츠 통으로 7통인가 8통인가 됩니다. 네. 이거를 제가 그 명함을 가지고 이 사람과 언제 어디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전부 기억에 담아서 수시로 전화도 한번 해보고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했더라면 네. 제가 친구가 한 4, 5천 명 안 되겠습니까? 네. 네. 얼마나 큰 힘입니까? 네. 네.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정치하는 사람이라 하지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해서 팽개쳤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후회스러운 거예요. 네. 그게 저한테 그렇게 큰 힘이 되는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오늘 이르렀습니다. 네. 지금은 너무 늦어서 할 수도 없거니와 네. 또 해도 별 의미도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제 나이가 그리 됐습니다. 이거 인간관계 네. 그게 큰 힘입니다. 네. 이 공부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정순신 의원님처럼 사람 많이 사귀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젊은 우리 어머니께 지력보다는 체력, 체력보다는 심력, 심력보다는 자기 제어력, 그것보다는 인간관계력을 키우는 우리 아이들 만드십시다. 네. 부탁합니다. 아유,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정말 꼭 그 말씀을 기억해 아마 두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이고, 오늘 윤도콩 전 교육부 총리님과 함께한 정순천의 CMP 사랑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분을 모시고 좋은 말씀, 좋은 얘기, 교육적인 얘기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